오늘 뭐 중동전쟁 그 대책, 강원특별법 4차 개정, 우리 또 뭐 평가한 거 좀 잘 나온 게 하나 있고, 동해안 잘피숲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가 돼서 그거에 따른 대응 방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을 넘어서 충격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후에 비상경제 TF,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서 비상경제대책본부, 그래서 본부장 도지사가 직접 맡는 거로 격상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뭘 하냐면 3대 전략, 6대 분야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따가 다 나눠 드리세요, 기자분들한테. 3대 전략은 뭐 물가, 기업인 지원, 에너지 수급 관리, 그게 3대 분야고요. 3대 전략이고요. 6대 분야도 그 세 가지가 그대로 다 있고, 네 번째는 산업과 고용 안정화, 다섯 번째는 농업업 안정화, 마지막 여섯 번째가 공공부문 선도 대응, 이렇게 우리가 정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각각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구체적인 거는 4월 8일 수요일 날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려고 합니다. 확대 간부회의 한 지가 오래됐다 그랬더니 거의 2년 만에 한다 그러네요. 2년 만에. 물 좀 줄래요? 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과장 이상 다 모이면 이게 뭐 100명 이상 막 이렇게 되니까 꼭 필요할 때만 이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중에 이제 뭐 조직만 만든다고 물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벌써 경제국에서 발빠르게 시작하고 있는 게 100억 원 그 기업 경영 안정 자금을 조성해서 벌써 착수를 사실 했습니다. 그때 이런 회의도, 유관기관 회의도 하고, 그래서 중동 지역에 수출하는 기업 중에서 수출 비중이 50%를 넘는 그 중동 지역이, 지금 사고 지역이 그 수출, 그러니까 물량의 50%가 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리스트업을 해서 벌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물류 피해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정말 뭐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발빠르게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법 4차 개정. 자, 이제 3차 개정 통과돼서 우리가 정말 축하한다, 다행이다 이런지 며칠도 안 됐는데, 이번 주 중에 4차 개정안 또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건 뭐 할 때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원실은 또 한기호 의원하고 이번에는 허영 의원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며칠 내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그럼 또 4차 개정안에 뭐가 들어가냐? 뭐 그런 거죠. 이번에 3차 개정안에 미반영된 것들하고 우리도 복붙 하는 겁니다. 우리도 복붙.
왜 우리는 뭐 왜 못해요?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우선 배정. 우리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우리 좀 우선 배정권 달라. 소위 통합법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도 같이 이번에 넣어서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미반영된 것 3차 개정에서 미반영된 거는 뭐 국제학교, 첨단 복합단지, 강원 과학기술원 이런 것들이 쪽이 있었죠. 이런 것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차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거 벌써 2차 개정안 할 때도 한 2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법만 통과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뭐 시행령, 시행규칙도 그것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우리 도, 조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같은 수순을 또 밟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요, 내 참 이런 얘기 좀 자꾸 하고 싶지 않은데, 우상호 후보가 국제학교 법 개정 뭐 특례 빠져도 설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이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3월 20일경에 그때 어디 뭐 이게 언론사 기사 뭐 영상으로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 이런 거는 정말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국제학교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거가 그거 특례 빠져도 설립 가능해. 할 수 있는데 그거 뭐하러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2차 개정에 넣었다가 그때도 안 되고, 이번에 3차 개정에 넣어서 이번에 또 안 돼서 2번이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요. 그럼 거기에 안 넣어도 지금 막 국제학교 다 설립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거를 준비한 우린 다 무슨 뭐 바보. 몇 년째 준비한 우리 공무원들은 다 그러면 헛짓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지금 특별자치국장도 와 있죠? 예. 하여튼 좀.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 하고 좀 보니까 이것도 자료를 우리 기자분들 필요하다고 하시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외국 교육기관하고 국제학교를 혼동한 것 같아요. 외국 교육기관하고 국제학교. 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외국 교육기관은 그야말로 외국인용이에요.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서 이걸 좀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그리고 국제학교는 이건 내국인용입니다. 내국인. 그래서 그 법에 보면 우리 국민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그런 것까지 들어있어요. 자, 이제 거기까지 아시겠죠? 외국 교육기관은 외국인용, 국제학교는 우리 내국인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 그래서 이 지금 현행은 이런 외국 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동해 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서 보고를 받으니까 거기서는 외국 교육기관을 설명을 한 거예요. 외국 교육기관이 이런 경제자유구역에 여기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내국인이 그 중에 30%가 들어갈 수가 있고 교육감이 그거를 늘려주면 플러스 20%가 추가돼서 50%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외국인용인데
그걸로만 100% 채울 수가 없으니까 내국인도 교육감이 또 이렇게 추가해주면은 50%까지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후보가 그러면 이거 뭐 다 되는데 이 국제학교는 뭐 하러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국제학교는 특례가 빠져도 설립 가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 참. 자꾸 좀 이렇게 헷갈리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단순한 착오라고 해서 넘어가기에는 국제학교를 정말 우리가 몇 년째 이렇게 해서 지금 이수, 재수를 해도 못해가지고 지금 삼수를 도전하고 있는데 법 개정 안 해도 된다. 막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런 게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 교육부에서 이거를 반대를 해서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강원도민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게 도대체 왜 이걸 반대를 하나 그러면서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여기를 어떻게든지 또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를 대변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법 개정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혼란만 초래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유감을 표하고 뭐 이런 거 하나 좀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좀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뭘 얘기를 해도 그냥 좀 불리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책 선거가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도와 우리 시군청의 공무원들을 이거는 정말 폄훼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개정 지금 막 3차, 4차를 한다 그러고 또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때 2차 개정을 하면서 우리 이런 특별자치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2차 개정안에. 그래서 그 시행이 24년 6월 8일부터 평가 시스템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거에 의한 첫 번째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되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이렇게 간다는데 각 부문 뭐 제대로 되고 있나 그 평가를 해봤는데 평균 91.4가 나왔고요. 90점이 넘으면 우수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치 이제 공약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전체 과제 중에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은 91.8%다. 네, 이렇게 좀 뭐 잘 나왔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를 누가 한 거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체 평가라 그러면 뭐 그래가지고 평가가 되냐? 혹시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는 기본적으로 자체 평가입니다만 정량 평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도의 실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량 평가를 하고요. 정성 평가는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이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셔서 합니다.
6개 분야에 각각 분야별로 3분씩 해서 18분을 평가위원으로 모셔서 심도 있는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막 계속해서 달려나가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서. 그러면 이것은 곧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된다. 성과를 내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성과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이 사업 내용도 재편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미래 산업 지도를 완성해 나가겠다. 이것은 그렇게 그냥 우리가 정량평가, 정상평가 했으니까 끝이 아니고요. 마지막 또 절차가 있습니다. 최종 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의결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4월 27일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이걸 주재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제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대신 하더라도 그 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거기까지 됐고요. 이 해양수산 이쪽으로 재미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잘피라고 하는 순 우리말, 바다에서 자라는 그냥 풀이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숲을 조성하겠다, 그런 사업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 도비 5천만 원을 들여서 삼척 원덕에 이런 잘피 숲을 거기다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 용역을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잘피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다에서 자라는 그런 풀, 이렇게 생긴 그런 식물이고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바다에서 CO2,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을 블루카본 사업이다. 바다에서 하는 탄소 저감 행위, 네, 그런 사업의 대표 식물이 바로 잘피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잘 되면 이제 시작하는 첫 발을 떼는 마당이지만 잘 되면 이렇게 일석오조의 효과가 일석오조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생태 복원, 수산자원 증대, 기업 입장에서는 ESG 경영, 결국은 지역 상생까지 이렇게 가능해진다. 예, 여기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